여러분, 라나입니다. 방송, 하겠는데요. 처음에 늘 하듯이, 본 영상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엄청난 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모레까지도 이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텐데 제가 원고를 많이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방송 올라간 거가 녹음이 작게 됐는데 올렸을 당시에 우리 올리시는 분이 아마 그거를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저희도 황당했는데 PC의 마이크 스피커를 새로 샀는데 그것이 마이크하고 서로 클래시를 해가지고 충돌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녹음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댓글에도 올라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런 거 올리고 하는 것이 다 이게 아마추어들이여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또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왜 그랬을까?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현순리 보내주셨고 베일스인가 발레스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두 분 다 성함이 낯이 익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문라이트 이렇게 부지런히 카카오뱅크에 구독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보내시는 분 중에 또 하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늘 보내시는 분들이 보내요. 그래서 새롭게 나도 좀 참가하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 하고 이게 이제 일반 방송에서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금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 주의 남부 끝에 가면 멕시코 경계로 엘파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이제 FAA라 그러는 거는 Federal Aviation Authority인가요? 이래가지고 Administration이구나. 그래서 FAA는 연방 항공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작전을 했는데 멕시코에 카르텔이 있죠. 근데 카르텔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멕시코 카르텔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엘파소 상공에서 봉쇄가 일어났는데, 2월 10일에서 11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시작할 때에 약 10일간으로 예정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냥 해제돼 버렸어요. 같은 시기에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도 노탐이 발령됐지만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탐은 뭐냐면 NOTAM의 약자고 NOTAM이 약자고 그거는 풀어서 말하면 Notice to Airmen, Air Missio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파일럿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노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길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탐을 발령합니다. FAA가 연방항공국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범죄 조직 속에서 일어난 벌어진 그런 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시날로아 그 카르텔 얘기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이름이에요. 시날로아는 멕시코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시날로아 카르텔은 고대 혈통으로 불리는 페이서스라는 그 페이서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핀다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데 오컬트 지배자들이에요. 그리고 딥스의 아주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워싱턴 DC까지 그 줄을 잡아당기고 권력 행사를 하는 뒤에서 하는 그 가문이고, 그러니까 그 로스 어린이 같은 가문이에요. 또 이자들도. 그래서 은행가라든가 정치인 꼭두각시들을 그 페이서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차포라고 그 마약 왕이죠, 멕시코에. 그래서 엘차포 들어보신 분들 있는데, 그 엘차포 가문의 인물 17명이 작년에 2025년 5월에 항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복을 한 이유가 단순히 형량을 좀 줄여달라 하면서 그런 형량 거래가 아니고, 이것은 강제 폭로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그 마약 관련과 더불어 갖은 불법 행위를 하던 멕시코의 유명한 그 안 좋은 쪽으로 악명 높은 거죠. 그래서 엘차포 그 가문들이 17명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엘파소 봉쇄 그 상공 봉쇄를 한 핵심이 도대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거는 이제 연방항공국의 FDC 6-2233 공지 그 번호예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공지는 엘파소 국제공항 상공에 반경 10해리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FAA가. 그래서 고도는 지상부터 17,999피트까지였고 이유는 특별한 보안 사유야, 이렇게 애매하게 그 어떤 시큐리티 관련으로 그런 그 비행 금지 지역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반 시에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도 할 거야 하면서 경고를 때렸어요. 이것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후아레스에서 미국 영공으로 보내던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그 시날로아 걔네들이 드론을 보낸 거예요. 드론을. 이거 일반 뉴스에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일반 뉴스를 별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드론은 뭐냐면 펜타닐 전구 물질하고 감시 장비를 싣고 있었고, 엘리트를 위한 여러 가지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전쟁부죠. 그래서 폴트 블리스라는 게 이제 그 기지 이름이에요. 거기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최소 12대 이상의 무인기를 공중에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태워가지고 비행 중에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은 트통이 작년 2월 달에 시날로아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과 연결된 드론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지금 2월 달이니까 작년이라는 게 아직도 생소한데 세상에 2월이 반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근데
작년에 제가 시날로아 카르텔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거 들으셨던 분은 그거와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르텔이 그러면 드론 가지고 정찰을 했는데 그러면 왜 거기를 그렇게 했냐 하필이면 그게 그들은 리오그란데 강 아래에 있는 그 지하 터널을 지키고 있었어요. 리오그란데 강은 그 엘파소 그러니까 멕시코와 미국의 그 경계 국경에 이렇게 흐르는 강입니다. 리오그란데 리버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 몰려 들어왔죠, 미국에. 그래서 이 터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그 일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뭐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뭐 그런 애들이 시날로아 애들이 드론을 띄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 그 터널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뭐를 그동안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만에 그러면 한 10일 정도 봉쇄한다 그러더니 계획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봉쇄가 해제된 이유는 임무가 완료된 거예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임무가 완료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임무는 도대체 뭐였냐? 드론을 격추하는 거를 완료했고 핵심 인물을 체포했고 증거를 확보해서 이 모든 것이 딥스의 잔존 세력이 대응할 틈도 없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그 Secretary of Transportation 교통부 장관이 션 더피거든요. 그 션 더피 아주 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션 더피는 그 뭐라고 나와서 발표를 했냐면 카르텔 드론 침입이 무력화됐어 이러고 간단하게 성명서 하나 딱 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성명서를 그 낸 거가 일반 방송에서 그게 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 공식 설명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공식 설명은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진짜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그 영공을 봉쇄했다가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한 그 이유 진짜 목적은 뭐냐? 시날로아 카르텔을 유인해서 그들의 기술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모사드, 이스라엘 나라의 모사드와 연결된 전면 조직과 연관된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 상인들에게서 들어왔습니다. 그 드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얘기는 뭐 여러 번 이미 드렸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아까 제가 노탐 얘기했죠. NOTAM 그거는 이제 파일럿에게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공지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령됐고 뉴올리언스 상공에도 반경 3해리 구역 5곳이 같은 특별 보안 사유로 봉쇄되었는데 이 조치도 엘파소 영공처럼 빠르게 그냥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연한 그 일이 아니고 이것은 거울처럼 서로 딱 짜맞춘 작전으로 루이지애나 항구를 통해서 루이지애나가 그 삼각지예요. 델타 지역인데 루이지애나 주의 그 끝에 있는 도시가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리고 그 루이지애나 항구가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항구가 있는데 루이지애나 항구를 통해서 그 안 좋은 물질들을 밀수하던 걸프 카르텔의 분파를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보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거짓으로 위장돼서
거기에 루이지애나 항구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도 드론이 있었을까? 아까 말한 엘파소 말고 왜 루이지애나 항구도 있었을까? 그게 이제 이 드론들은 미시시피 강에서 하역하는, 그러니까 그 미시시피가 이제 그 미국을 쭉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제일 끝이, 미시시피 강줄기의 제일 끝이 그 끝에가 바로 뉴올리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미시시피 강에서 하역하는 카르텔 잠수정을 정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 드론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로는 이제 그런 거를 물건을 받으면 할리우드에 있는 엘리트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방송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저거 뭐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공의 봉쇄가 너무 빨리 풀린 것은 함정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FAA 연방항공국은 이 봉쇄를 미끼로 사용해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그 JP 몰간의 CEO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은행권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일에 연루됐던 중개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작전을 통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딥스가 엄청나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가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라나 방송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핀센 그 보고에 따르면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몰간 체이스가 이제 세계 최대 은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CEO인데 그 JP 몰간 체이스가 전신 송금을 통해서 감시를 피해가지고 카르텔 자금 360억 달러를 세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이 또 있는데 미치 맥카널이라고 할아버지 있어요. 아주 사악한 자죠. 그 미국의 상원에 상원에 이제 아주 터줏대감이죠. 그래서 그 미치 맥카널의 아내가 뭐 한 20년인가 뭐 몇 살 아래에 그 미치 맥카널은 80대고 이 여자는 아마 60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냐면은 일레인 차오라는 중국 여자예요. 근데 그 아내가 전에 교통부 장관도 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녀가 중국 여자예요. 그리고 중국의 모든 쇼핑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친정이 아주 막강한 그런 집의 여자입니다. 근데 일레인 차오가 2019년에 항만 검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관련돼 있고 친중이니까. 그리고 자기네 친정집이 그런 항만 그런 하역 쇼핑 이런 회사를 하는 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만 검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자기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악용된 많은 일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세요? 2005년에. 그래서 그걸로도 또 연결이 되는데, 그 카트리나는 그 많은 웨더 기후 그것을 조종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아주 그 뉴올리언스의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집이 날아가고 뭐 이재민도 너무 수재민인가 너무 많이 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거로 아는데 20년 전 얘기지만 근데 그 사건은 그 어떤 이제 영어로 false flag라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냥 일부러 그런 거를 가짜로 일으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전조였고 카트리나가 의도적인 인프라 붕괴로 그 이재민이 된 아이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 굉장히 이 딥스의 그 사악한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이재민이 나고 뭐 강탈을 하니까 카트리나가 뭐 강탈을 했으니까 그게 아마 카테고리 6인가 뭐 카테고리가 5까지밖에 없는데 하여튼 최고의 그 강풍이 불면서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이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도 많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2025년 5월에 엘차포 구스만의 가족과 시날로와 핵심 인물 17명이 샌디에고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뭐 형량감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걸 자기네들이 증언을 하겠다 하고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약속 뭐 나름대로 딜을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전 부인 이름이 엠마 코로넬 아이스프로도 있는데 그녀도 같이 왔고 트통 행정부와의 거래를 했어요. 걔들이. 그래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엘차포의 아들이 오비디오 구스만 로페스인데 2023년 조금 그 2025년 가족들 17명 오기 전에 2023년에 송환이 됐어요. 그 구스만은. 그래서 벨트란 레이바 파벌 같은 자기네들하고 경쟁 조직을 밀고 했고 그 결과 여러 소노라에 있던 실험실이 드러났는데 이 실험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실험실은 아까 내가 초입에 말한 페이서 가문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서 가문 얘기 조금 하자면 프랑스 왕실의 후손으로 철도와 은행을 통해서 미국 내 숨겨진 자산을 통제하고 1800년대부터 카르텔 수익을 자기들이 챙겨왔다 이런 가문들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의 안보장관 이름이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인데 그 자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들이 한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트통 행정부가 이 과정을 보호를 약속하는 것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보 수집 장치를 심어서 아까 말한 페이서스가 그 코드 네임이 핀다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핀다르에 대한 정보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핀다르 그 페이서스 가문은 제이콥 로서리니 같은 그 로서리니의 대리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들이에요. 그냥 다 그런 소수의 그런 가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지하 벙커에서 그들이 치르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지배자 중에 하나가 이 페이서스 가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를 계속하면 이로 인해서 시날로아 내부 싸움, 시날로아 그 카르텔 이름이죠. 내부 싸움은 실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 2월 달에 멕시코 해군은 콩코르디아에 있는 마약 캠프 10곳을 급습해서 여러 가지 폭발물 IED 약자로 폭발물과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역시 앱스 땡땡과도 관련이 있고 연결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올해 초 2026년 올해 초에 러시아군이 시리아의 타르투스 해군 기지에서 이스라엘 국적 깃발을 단 선박 한 척을 납포합니다. 이 배에는 아주 그 극저온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물질을 그 싣고 오고 있었는데 무슨 물질인지 짐작하시죠? 그래서 그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 항구를 거쳐서 아까 얘기한 할리우드였다. 이 화물은 겉으로는 의료 진도적 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는 모사드와 연결된 NGO가 운영하는 블랙 사이트 병원으로 연결되는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타스크포스는 몇 시간 뒤 크렘린에게 보고를 했고, 푸틴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엘리트들을 위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탐 행스라는 배우 얘기했습니다. 제가 탐 행스에 대한 얘기를 멤버 전용 방송에서 했는데 이자가 아주 그냥 아주 모든 그런 거에 운반책이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는 자인데 그들도 그 탐 행스가 지금 이제 저리로 갔죠. 저 세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여기서 할리우드로 간다 하니까 여기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니 회사 얘기예요. 소니 회사 소속, 할리우드의 소니가 크죠. 그래서 그 소니 소속 프로듀서들, 특히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그 딥스의 그 상징들 아시죠? 상징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음악을 유통한 올처들을 통해서 배드 버니 같은 음원을 배포한 인물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도 이제 혼나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영화 배우나 감독 많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왜 유명한 그 아이돌이라 그러나 그런 애들의 이렇게 공연할 때에 그 바닥이라든지 거기에 그 안에 무대 장식이니 그런 거를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상징이 들어간 그런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엘파소의 그러면 연결점은 도대체 뭐냐? 엘파소는 이제 그 텍사스의 그 멕시코와 국경을 같이 하는 그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엘파소에서 무력화된 드론들은 타르투스 이후 멕시코를 경유해서 재배치된 그러한 비슷한 화물을 찾기 위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미국의 전쟁부 국방부에 의해서 무력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서스 얘기는 뭐 1830년대부터 대리인들을 통해서 미국 철도의 숨은 소유주였었고 그 대리인에는 벤더빌트와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벤더빌트 얘기했죠. 벤더빌트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빌트모어라는 데가 있어요. 뭐 악하게 그지없는 데인데 그 어마어마한 캐슬 성이 있습니다. 저는 겉에선 보고 아이고 막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좀 곁길로 좀 나가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저쪽 애들 그런 악한 영의 것이라든가 그게 뭐 영상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무슨 어떤 물질이 됐든지 어떤 그런 제가 아까 말하는 그런 옛날에 이런 것을 숭배하는 자들의 저택이 됐든지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이 있거나 음악이 있거나 듣지 않고 눈에 담지 않고 그런데 가지 않고 이렇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그게 뭐 갑자기 지금 애쉬빌에 있는 건데 그게 어마어마한 관광지예요. 근데 관광 아니라 세상 없는 걸 또 저는 그런 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그런 게 안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 얘는 뭐 저쪽의 애들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 왜 교회로 말하면은 뭐 교회도 뭐 장로가 있고 뭐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뭐 장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맡는 차원에서. 근데 저쪽 애들도 자기네들이 그런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런 거 할 때에 거기에 목사격 되는 사람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지만 과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이 높아요. 그쪽 애들 중에서도 그쪽 애들의 영의 그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정치인도 2016년 잔 포데스타 이메일 유출에서 페이서스 가문과의 연결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연방 항공국에서 지금 엘파소나 뉴올리언즈에서 그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공항 봉쇄는 군사적 작전을 가리기 위한 거였고 2020년에 코로나 그 사건처럼 완전히 우리가 막 속아 넘어간 사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CBDC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BDC라는 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미국에서는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통의 행정명령 14178 번호예요. 그걸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엘차포가 전향을 해서 이제 17명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 가족이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까지. 근데 그 엘차 식구들이에요. 엘차포 식구들. 근데 그가 전향한 것은 모든 것을 그 전향으로 인해서 걔가 이제 다 발설을 한 거죠. 깐 거예요. 깐 거.
목숨을 구하자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하던 거를 다 드러내고 그 지하에 터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서스 가문의 철도 노선과도 연결돼 있고 그 여러 가지 밀수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엘차포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엘차포 멕시코 사람 그 사람 단독 개인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벌리고 그 안 좋은 거 그러면서 그런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엘차포가 행사를 했죠. 근데 그런 거에 뒤에는 항상 요런 가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상상이 당연히 가는 얘기죠. 무리도 아니죠. 당연히 걔네들을 앞세워서 얘네들이 한 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 며칠 전부터 열심히 말한 바젤 3 규제가 이제 2025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제가 바젤 3 얘기를 제목까지 달아가면서 얘기를 간단한 아셔야 될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실물 금이나 은을 보유를 강제성을 띠고 해야 되고, 담보 없는 은행 그런 사기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죠. 바젤 3가. 그래서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JP 몰간이 2020년에 스푸핑 사건으로 그 2억 달러 벌금을 낸 사건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엘차포는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얘긴데, 딥스애들 쟤네들이 그 오땡땡 대통령 때부터 아주 확실한 보호를 받고, 에릭 홀더라고 법무장관이 있어요. 흑인 남자. 그 사람이 철저하게 지금 뭐 페이서스라든가 뭐 제이미 다이먼이라든가 뭐 지금 조금 아까 차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다.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엘파소에서 그 FAA가 벌인 그 봉쇄 작전, 영공을 봉쇄한 거죠. 잠깐 동안. 그랬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얘기, 요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이런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얘기가 긴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중요한 뉴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또 브라질이나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쿠바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를 아주 거의 마두로를 보호하고 경호하는 일이 아예 쿠바의 특공대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는 지금 거의 이 지상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몇 개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쿠바가 지금 완전히 정전이 되고 이제 기름을 안 보내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트통말에 의하면 그냥 스스로 붕괴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쿠바 얘기 관련 등등 이 남미 쪽 얘기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와 더 그거는 그까지 하고, 제가 요 뉴스를 내일 하고 모레 이 정리를 다 완전히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을 또 지금 좀 우선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우선 읽어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국은 이제 구정이라 그래서 긴 연휴 같아요. 그래서
떡만두 꼭 드시고 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셔서 식구들하고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연휴라 그래서 보니까 방송이 이제 평소보다는 지금 덜 보세요. 당연하죠. 시간 지금 방송 식구들하고 만나고 뭐 명절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러시는 분 또 그러시느냐고 이제 바쁘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연휴가 끝나고 되면 방송을 다 챙겨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멤버 안 하신 분들은 또 시간 나면 또 멤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이런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매번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누가 나한테 그걸 보내주셨는데 그 제히히 TV라고 그분이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멤버도 해주시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그 유튜브에 방송을 짧은 방송을 올렸다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방송을 제히히 TV 방송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 지난 몇 달 동안 코릴 드미트리 얘기를 했죠. 푸틴의 가장 측근이면서 그 금융 관련으로 전 세계 빌리어네르를 만나러 다니고 그 사버린 펀드, 러시아의 사버린 펀드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얘기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 제히 TV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X에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대놓고 한다 그랬죠. 근데 마침 그 제히 TV에서 그걸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뭐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이 그분 유튜브를 아마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 방송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